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점점 사람 살기 힘든 시절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테슬라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차가 사실은 테슬라라는 그 회사죠. 근데 테슬라에서 캘리포니아에서만 지금 전면적으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FSD 베타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근데 그 FSD 베타가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율주행은 한마디로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자동차에 이식돼서 자동차가 목적지를 찍으면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잠정적인 인공지능의 보편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만약에 보편화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업을 잃을까. 요 근래 신림에서 유난히 무슨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어디 수협인가 거기서 뭐 은행 강도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왠지 세상이 앞으로 어떨까요? 지금 2023년인데 이런데 2024년이 되면 어떻고 2025년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코인의 폭락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뉴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끌고 와요. 일론 머스크가 뭐 코인을 스페이스 X에서 뭐 팔았다느니 뭐 아니면 뭐 바이낸스하고 관련해서 뭐 특정 결제 회사가 뭐 파트너십 관계를 끊었다느니 사진도 되게 암울한 사진 갖다 놓고 우리는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 얘기인데 이것도 요 근래 이제 나토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젤런스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러시아한테 영토 뺏긴 거 그거 그냥 줘버리고 그냥 전쟁 끝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미국은 실제로 진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을까요? 러시아도 재래식 무기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나토군도 여태까지 본인들이 쓰지 않는 재래식 무기를 여기다 보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전쟁을 지를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런 와중에 미국 국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반대 전쟁 초보다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대중 여론이 점점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 관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62에서 48%로. 그리고 F-16인가 이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F-16은 1970년대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이거 갖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를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보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레이튼 일명 이제 클레이랑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죠. 그러니까 업비트 태국 거래소에 11일 상장 업비트 한국만 남았다. 이걸 보면서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느낌이 딱 오지 않으시나요? 요거 보시면은 본진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마지막 관문은 거대 상승장의 무드와 클레이의 그러니까 상장이 분명히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위믹스라는 코인 있죠. 위믹스라는 코인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업비트 상장이 기약돼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뭐 가상자산 합수단에서 위믹스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믹스의 투자자가 누가 있냐면 여기 제가 보니까 텐센트가 있더라고요. 텐센트가 위믹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의 거대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가상자산 합수단에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기가.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여기 보면은 야카리노 X 지금 현재는 이제 트윗에서 X로 바뀌었죠. CEO가 트위터 사명 변경 오래전부터 논의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개편은 트위터로부터 해방을 상징할까? 그래서 진화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거야. 그래서 위챗과 같은 슈퍼 앱으로 진화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해보세요.
8월 11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7월 말인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몇 개월 이내 중대 발표할 거야.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페이팔에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당장 나온 뉴스만 보면은 너무 부정적이죠. 확신을 못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손절하고 떠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뒤통수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사상 최대 한국은행의 고민, 금리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바로 이거죠. 요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사실은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막판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도 상당히 껄끄럽고 이 상황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금리를 인하해서 이 빚보따리를 더 커지게 만들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이 기사가 사실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미국도 사실 이런 와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2024년이 되면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해서 빠르게 금리가 인하돼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나뭇가지는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빚보따리가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통화 시스템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빚보따리를 커지게 만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거 갖다 사실은 조절을 하겠죠. 이제 다른 거 갖다 상승장과 하락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브릭스 회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브릭스 회의가 있었을 때 보세요. 이 사우디 오페크 연합 그러니까 산유국들의 집단이 여기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기존에는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G7과 교착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거래됐던 건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인프라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지하자원, 곡물자원에 관해서는 이들이 다 지금 장악을 해버린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국제교역거래에서 이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G7을 배제한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달러 결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거대한 그림을 이들이 지금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망한다, 인도 망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사실 그런 뉴스를 진짜 실제적인 뉴스를 찾아보지 않는 한 우리 대중들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홍다 파산 얘기 표면상 나와 있는 근데 사실 구글링에서 좀만 찾아봐도 큰 그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랑 이제 사실은 탈달러화랑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팽창과 사실 이게 역학적으로 이게 사실 동화돼서 커플링으로 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브릭스 통화로의 경로는 도전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 통화를 빼내기 전에 각국은 무역 결제에 있어서 통화 스왑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통화 마련안 나오기 전까지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의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은 부적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이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가하겠다고 5월 달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라고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프랑스에서 그런 스탠스를 보였는지 그럼 향후에 만약에 브릭스 회의에 프랑스가 참여된다면 이것도 또 진짜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최소 25개 주요 원자재 그룹에 걸친 인도의 대중국 수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원유 수입량은 러시아로부터 증가하고 있고 천연가스 이런 거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교역량을 계속 서로 간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오페크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끼리 커뮤니티 형성이 되는 거죠. 사실은 계속 여기에 이제 기상이변까지 추가가 되면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공중파 뉴스에서는 아마 반대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거를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하시고 그거야 뭐 개인의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과거서부터 계속 브릭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오히려 미국을 필두로 한 G7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브릭스 플러스와 G7. 그래서 이거를 한 달짜리 뷰, 두 달짜리 뷰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화시장의 프레임과 무역거래 간의 어떤 이런 거 그리고 GDP, GNP의 상승률을 전반적인 걸 보면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IMF와 몇몇 개 이제 그 컨설팅 회사들이 예측을 했었죠. PwC부터 해가지고 맥킨지도 마찬가지고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명령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제품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조치다. 그래서 2011월 달부터 교역량을 더 늘려나가겠대요. 자기들끼리. 2023년 회계년도 인도의 중국과의 무역 격차는 전년 대비 13.5%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낸스가 이제 일본에서 움직이기로 했다. 근데 리퀴드라는 이 거래소가 KYC 신원 인증에 관해서 서포팅 해줄 거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일본 내에서 굵직한 가상자산 거래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현재는 이분이 리퀴드 거래소의 CEO가 아닐 거예요. 마이크 카야모리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전에 되게 오랫동안 여기 CEO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프트뱅크 출신입니다. 소프트뱅크 출신이에요. 소프트뱅크가 이상하리 많지 이제 코인 시장하고 많이 엮여 있죠. 여기 리퀴드하고 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합병을 해요. 원래는 개별적인 회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리퀴드 거래소로 전향이 되죠. 그래서 자 지나가는 김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이낸스에 관련해서 악재 기사가 또 대거 크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면 특보로 해가지고 바이낸스 뭐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이 바이낸스 망한다, 후오비 망한다, OKX 망한다, USDT 망한다 이런 얘기들. 코인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기사나 이런 얘기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이게 진짜 거짓인지 사실인지. 그래서 코리니 분들은 아마 그런 기사를 보면 바로 그냥 동화돼서 아마 멘탈이 흔들리시고 되게 뭐 하여튼 막 그렇게 되겠지만 왜 이러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까? 거기에 사실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이후에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이럴까?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페어를 시켜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을까? 사실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